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나서 일단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고 또 매각한다, 소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질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착시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민성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5시 50분 정도였습니다. 장 마감하고 이제 시간에도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공시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결국 오늘도 5%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시는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4만 원대 다시 오겠냐 이런 전망이십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저는 삼성전자 사실 올 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기회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는 약간의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측면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향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10조라는 규모에 대한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3개월 내에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든 생각으로는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10조에 대한 자금을 통해서 하방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에 대한 물량을 좀 줄여주고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더 주주분들한테는 유리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너무 급등락이 큰 그런 삼성전자가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이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아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5%까지나 오르니까 삼성전자, 삼성그룹주 빼고는 조금 또 수급이 덜 가는 것 같다, 분산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지금 사실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 좀 올라줬으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워낙 또 삼성전자를 많이 쏠렸기 때문인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주에 일단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반도체, 일단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 삼성전자 분명히 내려왔지만 일단 당분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너무 극단적으로 늘리는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역시나 아직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련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의 어떤 종목들이 역시나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들을 보시되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수혜주여도 단기적으로 차익률이 너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단기에 손실 구간으로 맞아요. 떨어지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는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종목을 좀 잡았을 때는 일단은 확실하게 매도 포인트, 매도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밸류업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시장 가치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가장 트럼프 2기 때 수혜주가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군에 대한 전망은 사실 단기가 아니잖아요. 중장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좀 많이 눌렸을 땐 들어가 보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재들도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한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한 20% 오르다가 보합으로 마무리되거나 거꾸로 오히려 하락 마감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이제 두 가지 안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주제 먼저 띄워주시죠. 자, 밸류업입니다. 증시 낙폭이 과다하다라고 보고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종목들을 다음 달 20일자로 편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편출은 없습니다. 빠지는 종목 없이 들어오는 종목만 몇 종목 더 생길 걸로 보여서 리스크는 없고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가 됐는데요.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이 주목하신 이유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앞서서 이제 앵커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밸류에 대한 이제 펀드 조성을 하겠다라는 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자금이 들어가면서 증시를 받쳐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증시에 대한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급으로 반등이 올라가기보다는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기업들을 우리가 밸류업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밸류업 종목이라고 많이들 보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은 게 이제 배당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거나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유동성 물량을 좀 더 줄여주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 패시브 자금, 내년을 위한 대기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위해서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밸류업 그거 얘기는 계속 듣고 많이 들었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실체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뭐 공시도 나오고 실제로 액션도 나오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도 눈에 보여야 그제서야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탑픽 종목들 두 분이 가지고 온 후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난 9월에 발표된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이 된 종목들입니다. 둘 다 화재사고요. 자, 손해사.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10조 금요에 대한 이제 자수 소각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화재도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현수 앵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 지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10%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한 거를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랑 삼성생명 모두 다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화재는 그거 전에도 꾸준하게 배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 내지 6%에 대한 꾸준한 배당 수익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주주 배정일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좀 좋은 흐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고부터는 우리가 내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이제 연말 폐장일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모아서 이제 들어가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시세 차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을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의미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삼성화재 그리고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기대감이 있는 삼성생명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가 비중만 보더라도 삼성생명 쪽이 조금 더 높은데 그래도 삼성화재입니까? 네, 저는 이제 배당이 좀 더 삼성화재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도 좋지만 삼성화재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입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DB 손해보험 두 개만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 예, 예. 네, 밸류 프로그램 기대주로 이제 보험주를 눈여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탑픽은 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도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고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그다음에 확률이 가장 또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DB 손해보험이고요. 일단은 타사 대비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 바로 DB 손해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중에 발표했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사내 정책 같은 경우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DB 손해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년에는 7%대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실적인데 3분기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된 것도 있지만 투자 쪽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수익을 발생을 시켰다는 점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무적인 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게 바로 DB 손해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사실 들쑥날쑥한 보험주들 중에 들쑥날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월별로도 계속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주가 구간이라면 충분히 반등 노리면서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두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사실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하고 보면 횡보하거나 오히려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장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 두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시크릿 주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화재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전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라니 형 구하러 와주는구나. 네, 이미 구세주가 되어준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또 실적도 괜찮구만. 리포트도 다 긍정적이고 그럼 더 담아야지라고 합니다. 거의 5대 손보사 중에서 매출 1등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외국인이랑 기관 함께 들어왔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엇갈린 수급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른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연말 배당이 6.3% 수준, 이제는 21,000원이 전망된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삼성생명은 신고가 경신인데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겠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죠. 우리도 이제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너무 무거워서 언제까지 데려갈지 고민입니다. 중기 목표인 주주 환원율 50%는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수혜인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밸류업보다는 삼성전자 수혜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밸류업 쪽을 보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을 해도 좋을까요? 이 부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KB 손해보험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DB 손해보험 토론방 입장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귀신같이 내려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5대 손보사 중에서 또 매출 2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상승 4%였는데 이제는 하락세 완전히 끊어낼 건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올해 주당 배당금은 7,100원인데 내년에는 7,500원으로 더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밸류 편입되고도 왜 힘이 없지라고 하는데 편입이 안 된 기업들이 더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밸류 펀드 수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재무제표도 좋은데 PBR이 0.65배다. 이유는 뭘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기관이 드디어 매수로 전환했네라고 합니다. 무려 8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였는데요. 앞으로 어떤 또 좋은 이야기 들려올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계속 우상향이 가능할까 확신이 없네요. 10만 500원 지지하는 거 보면 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이 바닥을 다진 걸지 그리고 배당만 보고 계속 홀딩해도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네, 두 종목의 종목 토론방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고 흔히 우리가 이제 안티라고 부르는데 안 좋은 얘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이 두 종목은 좀 순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예, 좀 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먼저 보면 일단은 밸류업
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는 주주분들이 많은데 네.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추가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좀 많이 떠 있긴 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 20만 원대부터 해서 36만 9천 원대까지 쭉 올라와 있고 막상 증시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락에 대한 타격이 많이 없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당까지 받으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삼성화재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거기 중에서도 삼성화재가 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개정안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은 앞으로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까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거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좀 주목을 지속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짧은 호흡으로 보기가 어려운 뭐 모멘텀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 거 체크를 해주셨고요. DB손해보험을 보면 계속해서 배당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배당보다도 자사주에 대한 매입하고 소각 부분이 발표가 되면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탄탄하게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글들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등락은 계속 있었지만 거의 뭐 3개월에서 4개월 텀으로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우상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좋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200일선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됐죠. 자,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일선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마침 안 그래도 어제 전거래일 종가에서 이 200일선이 무너졌었는데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반등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중장기로는 여전히 고배당 매력, 그런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오늘 10%대 급등하면서 37만 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지금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화재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수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히려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또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목표가 45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 라인으로 이제 추세가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볼 수 있는 30만 원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0만 원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DB손해보험 가격 전략이요. 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기관들 순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아직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기관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적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세만 강화되면 빠르게 또 전고점 한번 돌파를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1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